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는 가지면 어디에 생기죠? 자궁이 생기죠. 자궁을 받치고 있는 그릇이 어디죠? 골반이죠. 자궁과 골반은 아이를 갖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면 그릇을 잘 돌보고 자궁의 기능을 또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임신 성공률은 혈류량하고 정말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반의 구조가 이렇게 삐딱하거나 틀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을 경우에 혈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뭐 엉치뼈가 아프다거나 계속 앉아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엉덩이를 딱 닿는 부분이 좌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 뭐 새카매져 있다거나 꼬리뼈나 이런 데가 생리통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뭐 통증이 심하다거나 운동을 하는데 삐그덕삐그덕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전부 구조가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게 문제가 나가 있느냐, 이거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반의 구조 모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궁이 차갑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제 의학적 병명은 없지만 내 자궁이 냉해, 차가워, 생리통이 나는 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궁 혈류 부족이다. 그래서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관을 시술할 때 골반 내 혈류 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 달까지 거의 아스피린을 처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정상 임신 산모라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유산의 경험이 있다거나 착상이 안 된다거나 뭐 태아 발달에 뭐 지연이 있다거나 이러면 전문의와 상의하에 아스피린을 처방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 이 미세순환,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혈류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께 저는 그때 시술을 받았는데 그분은 저한테 심지어 비아그라까지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먹는데 뭐 얼굴이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전부 혈류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걸 먹으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신체적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차갑다, 이 말은 의학적에서는 쓰진 않지만 자궁의 혈류량하고 굉장히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적으로 디톡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신장이나 폐, 장,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피부는 원래적으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독이 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오염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도 끝도 끝도 없는 거죠. 쓰레기가 치워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디톡싱을 해주면, 피부 디톡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순환과 면역 시스템을 엄청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몸에 제가 뭘 해도 좀 안 되고 영양제를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한약은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디톡싱을 병행하면서 큰 도움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도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이 안 돼서 많이 고생했을 때 디톡싱을 통하여서 정말로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의 출산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소를 쌓이게 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첫 번째,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정제식품, 설탕 이런 음식들이고, 두 번째가 너무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독소가 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분해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에 독소를 많이 쌓이게 하는 그것도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단백질을 운동하시는 분이 적정량 챙겨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도한 육류에 의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화학 제품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촬영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했지만 염색도 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염색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쓰는 것 중에 화학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그 중에 당독소라는 것도 있거든요. 달콤하게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고온에 튀겨내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이것들이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직결적인,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치킨을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엉덩이를 제발 좀 담그세요 예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번 엉덩이를 만져보시고 엉덩이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엉덩이가 따뜻한 여자가 잘 없을 거예요. 특히나 난임 불임은 아주 그냥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담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신욕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우리 고객이 그러더라고. 제가 맨날 반신욕 해라 하니까 원장님 저희 목욕탕에는 욕기가 없어요 해서 제가 대하라도 사세요 그러면. 근데 그냥 맹물에 담그지 말고 아로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타서 담거라 하면 땀으로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고 디톡싱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밑에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대사 면역력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돈 안 들이고 어디 안 나가도 되고, 그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성분들 엉덩이를 담그자, 그리고 반신욕을 하자. 일단 조금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으면 금방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원래 제가 몸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 몸이 예민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왜 요즘에 커피숍에 가면 푹신한 의자가 별로 없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나면 진짜 너무 몸이 힘들어요, 며칠 동안. 근데 저는 제가 몸이 예민하니까 이걸 느끼지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라도 못 느낄 뿐이지 이런 몸의 피로도가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 커피숍에 가면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차가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는, 이거는 꼭 좀 피했으면 좋겠고, 뭐 냉면 같은 음식이나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은 임신을 준비 중이고 만약에 여성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멀리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차갑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골반 정렬 운동을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하는 게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이 정상적이고 큰 불편함이 없을 땐 몸을 스트레칭 해주거나 이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증이 심하거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을 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지시를 따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는 차원에서 몸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어떤 뭐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이런 걸 습관으로 줄곧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은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내 몸이 조금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함께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몸의 문제들은 질병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수치나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내 몸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내가 돌보고, 내 몸의 상태는 전문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참고하되 내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그 기준점을 잘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귀가 너무 얇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돌아왔다 보니 나중에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건강에 대한 기준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몸이 안 좋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너무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하향 추세를 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몸이 깔아지고, 내 몸의 어떤 기능 하나를 살려놨더니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네? 그 몸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어떤 조그만 기능 하나를 살려주면 또 그 물살을 타고 엄청 몸이 건강해지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적당히 문제가 없으면 관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임신을 꼭 해야 된다, 내 몸에 큰 질병이 생겼다, 이런 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병은 손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몸을 손님이 왔으니 잘 대접해서 보내서 내 몸도 건강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영상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닿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